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1%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10.9% 하락 마감됐는데 두 개 계속 같이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만드는 전구체가 에코프로 BM 쪽으로 다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두 기업은. 근데 오늘 하락한 이유는 내용이 한 가지예요. 실적 때문. 그렇죠?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주 에코프로 BM 적자 전망에 11% 급락, 2차 전지 와르르. 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시장의 평가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의 평가치를 내는 과정에서 세력들의 개입이 있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내용 잘 들으세요. 에코프로 BM의 시장 평가치는 얼마죠? 58만 원입니다. 최고치가. 자, 근데 여기서 플러스 44조 하면 그렇죠? 12월 달부터의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비쌉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비싼 주식이 더 갑니다. 자, 근데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에코프로 BM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BM은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와 양극재를 같이 만듭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도 같이 만들죠. 하지만 분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분사된 상황에서 에코프로 BM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뭐가 나옵니까? 전구체에 대한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적자가 나오는, 그쵸? 여기 나오는 요 내용 있죠? 에코프로 BM 적자 전망의 11% 급락. 4분기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적자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일까요? LNF 실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출은 늘었다. 하지만 이익은 떨어졌다. 왜? 리튬 때문에. 리튬은 뭐다? 원자재다. 원자재는 어떻다? 투기 수요에 의해서 급등락을 한다. 근데 20년, 20년은 빼죠. 21년, 22년도에 뭐가 있었다? 인플레이션이 있었다. 그쵸? 뭐 지금도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근데 21년, 22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서 원자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을 했다. 그쵸? 근데 그런 과정에서 리튬을 사놓은 게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손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업황이 아예 죽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매출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매출이 떨어지면 업황이 아예 작살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리튬 가격에 의한 적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건 왜 하락했을까요? 자, 보세요. 누군가의 농간이 있다. 이미 보세요. 에코프로 BM의 시장 평가치는 58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최고가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18만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공매도 금지되면서 한번 튀었고요. 그리고 44조짜리 수주가 나오면서 한번 더 튀었습니다. 근데 고가 매물을 다 소화하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하락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제가 아까 선반영이라 그랬죠. 그 선반영이 하락 쪽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 시장의 평가치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LNF 한번 참고 삼아서 볼게요. LNF.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에코프로 BM이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 요 날입니다. 1월 16일 날 실적이 나오고 나서 14% 급등시켜 버렸어요. 왜 그런 상황이 나올까요? 2,800억 적자에. 이거보다 에코프로 BM의 적자 예상치가 한 400억, 300억 정도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적어요. 판매는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매출 자체가 많은데 이익에 대한 규모는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은 하락에 대한 선반영을 하고 있다. 즉 적자를 먼저 선반영하고 있다. 그럼 실적을 기점으로 가격을 확인하고요. 가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반등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 기점을 토대로 가격을 잡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켜서 내가 가격대를 꾸준하게 이어가자. 자, 제가 지금 확인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꾸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선반영하고 그 선반영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하락 구간을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저가는 26만 원이 끝입니다. 오늘 24만 8천 원에 끝났는데 저가 이하로 떨어졌어요. 확인하고 매수하는 구간 잡으면 되고 이 구간에서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위해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매출은 줄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구체 수요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단지 리튬 가격에 의해서 마진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게 21년, 22년도에 물가에 대한 문제다. 그거 말고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오늘 하락은 걱정할 게 없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 제가 실제 거래한 내용을 토대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화면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그리고 오늘자예요. 오늘 1월 22일.
자, 내용 보세요. 1월 20일 시장가 매수 8시 46분 폴라리스 오피스. 무슨 뜻입니까?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시가에 책을 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 보세요. 시장가 매수 YIK. 그쵸? 장 시작 전 48분, 50분, 51분. 그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신고가 종목 말고는 이렇게 매매할 수 없다. 그쵸? 단타 아니에요. 모두 다 스윙으로 진행합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15%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 갭이 발생했죠.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쵸? 시가에 정확하게 체결된 내역이 여기 나오죠. 그쵸? 아래 B가 붙었죠. 이게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자동일지 차트 화면이에요. 여기 정확하게 매수 평균가 8,190원. 그쵸? 시가 공략한 내용이 8시 46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보세요. 8,190원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내가 고가에서 매도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스윙으로 진행해서 떨어질 때까지 보유한다. 그랬을 때 정말 2주 안에 30%, 40%, 50% 가는 종목이 여기서 나온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YIK. 자, 보세요. 오늘 12% 강세 마감. 그쵸? 자, 정확하게 시가 공략한 내용이 있죠. YIK 8시 48분 아래 매수가 붙었죠. 정확하게 여기 6,720원 매수.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이 밑에 있는 거는 22년도에 매매한 내역입니다. 그쵸? 모든 종목이 이렇게 수익으로 끝나진 않아요. 1.8%씩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쵸? 신고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리스크, 즉 위험 구간은 이 정도가 최대 한도치다. 그러면 내가 스윙으로 진행할 때 그쵸? 최대 리스크를 이 정도에서 지고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쵸? 시가 대비해서 오늘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난다. 자, 이 밑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시가 공략이 된 내용이 있고 그냥 말 나온 김에 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에이징랜드 어때요? 시가 공략. 그쵸? 55,200원. 자, 정확하게 55,200원이 시가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에는 제가 매매한 내역을 그쵸? 일기처럼 올려두는 거고 지금 현재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리노공업. 리노공업 어때요? 오늘 11.4% 상승. 자, 시가 얼마예요? 21만 4,500원. 종가 23만 4천원.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신고가 매매를 해야만이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고 이런 매매를 그쵸? 오늘 4종목이 다 진행했고 4개 다 매수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정확하게 매수한 내용이 있고 일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고요.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나는 모델을 내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손절을 하고 있고 뭐 주도주를 막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의 특징은 두 가지.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그쵸? 왜? 시장의 주도주는 신고가를 거쳐서 탄생을 하니까. 자, 그럼 답 나왔죠?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채널 성장하면 저는 알아서 돈을 벌어요. 굳이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는데 뭐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돈을 버니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요 내용 보시면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내용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요 내용도요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 급락을 했다. 근데 급락한 내용은 실적 때문이다. 그쵸? 여기 나왔죠? 실적 때문이다. 근데 그 실적이 마진이 줄어서예요. 매출은 늘었는데 마진이 준다. 보통 이런 경우에 왜 그런가요? 사양 산업일 때 그렇다. 그쵸?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 그쵸? 근데 양극재 쪽은 이미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퓨처엠 이쪽에 석권을 했습니다. 더 이상 뭐 경쟁 상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일본에도 있긴 한데 에코프로 BM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 영향력을 수치화시켜서 나오는 게 에코프로 BM에서 오피셜하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23년도에는 양극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금 23년도에는 생산량 자체가 17에서 18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자,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삼성 SDI에서 44조짜리 수주가 나왔죠. 그쵸? 이걸 연환산시키잖아요. 1년에 나올 수 있는
대략적인 그 물량이 양극재 17만 톤에서 18만 톤 정도입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에코프로 BM의 연간 생산 능력이 17에서 18만 톤 정도예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된 내용을 보면 27년까지 71만 톤으로 4배 정도 증설을 합니다. 이건 그냥 확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요 예측 없이 이 짓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박살났다는 건, 그렇죠? 이건 성장성은 유지가 되지만 리튬 가격에 의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마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7% 전후로. 물론 경기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7%를 기준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평균은 7%다. 근데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 대비해서 에코프로 BM의 지금 가격은 싸다. 하지만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이유로 공매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확인하고 매수하지만 그 가격을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잡자.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아까 전에 제가 정확하게 매매한 내용을 다 보여드렸는데 소통방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쵸? 매매한 내용 그냥 제가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소통방에다 이야기를 드리고 모든 매매는 스윙으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쵸? 단기 보유 전략이 스윙급의 매매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돼야 된다. 최악의 상황에 내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쵸? 추적을 하고 관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내용이 무려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정말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쵸?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 관계상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요것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뭐 번거롭다 싶으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신고가는요 정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전에 매매 내역을 다 공개해드린 내용과 같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평균 수익이 7에서 10% 정도가 나온다. 오늘 코스피는 0.3% 빠졌고요. 코스닥은 0.3% 빠졌습니다. 자, 시장은 내렸는데 평균 수익이, 그쵸? 7에서 10% 사이가 나옵니다.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떤 가격에 어떤 관점에 그리고 뉴스를 어떻게 잡아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